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자, 에네르기파님, 네, 퍼실조아님, 양완성님, 고건님, 네, 오병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쓰리타임즈님, 돌멩이님, 우어말리님, 그리고 네, 토닥토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하늘땅 별땅님, 이현정님, 김주원님, 이현정님, 그리고 아이스님, 네, 진우 진사맘님 어서 오시고요. 네. 황금소나무님, 이수경님, 더레드님, 프레스트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경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네. 오늘 뭐 비 많이 옵니다. 여기 경기도나 어디 서울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지금 뭐 난리인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뭐 출근하실 때도 되게 힘드셨던 것 같고 퇴근길도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저녁 방송 보니까 아직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네, 천천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콜라님하고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비 많이 올 때는 물가 근처 가지 마세요. 네. 저번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강풍이 막 분다고 하니까 그 윈드서핑 네, 나갔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뭐 답답해 보이는 증시를 이겨내는 뭐 심리 투자 전략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어제 그 얘기 드리려고 했었던 거 있었다 그랬죠, 그죠? 네, 어제 그 뉴스 그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 그 한번 보시라고 했던 그 뉴스 있죠? 그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했던 말 그 관련된 뉴스 보여드렸는데. 그 얘기 좀 해드릴 거고 어제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그 뉴스에 그게 그거 말고 또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서 다른 것도 더 준비했으니까 같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 뉴스도 보셨겠지만 그 저기 초등학생 하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한 달 체험하기 뭐 그거 하러 갔다고 했다가 지금 그 죽은 애기 있죠, 그죠? 네, 초등학생 그 전남 안동가요? 네, 그 얘기도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좀 양해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최근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증시가 오늘 좀 급락을 하거든요. 러시아 증시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도 같이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라이브 그 방송 맨 마지막에 러시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러시아 증시가 열렸는데 폭락해요 지금. 그래서 예, 의미가 좀 있는 거라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영 재미가 없으시죠? 마지막에 1번 찍어보시고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솔직하게 찍어보세요. 영 재미없죠? 뭐 그죠? 네, 지수도 그냥 그죠? 네, 그렇고 종목들 뭐 지수가 안 좋아도 종목들이라도 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죠? 네, 어떻게 해볼 텐데 그죠? 네. 낙폭과대주라도 좀 노려서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지수가 전저점을 깰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 그죠? 영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럴 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 좀 하시자고요. 네. 제가 봐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제목이 답답해 보이는 증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방향이 딱 잡혀갖고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실 겁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지수를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2% 이상 떨어졌죠.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2.2% 떨어졌는데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전저점 또 깰까봐. 전저점이 깨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전저점 깨질까봐 그게 더 힘들어요. 전저점을 그냥 딱 깨버리면 괜찮은데 깰까봐 네, 그게 더 힘들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놨죠, 그죠? 거의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찍어놨던 요 자리를 네, 제가 살짝 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죠? 네. 2300포인트 깨지면 2200 가는 거죠, 그죠? 네. 2200대로 들어가는 건데 깨질지 안 깨질지는 내일 봐야 알아요. 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더 떨어진들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코스닥은 이제 여기 714포인트가 저점인데 아무튼 오늘 여기 또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살짝 고개를 떨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증시를 보니까 현재 독일 증시가 독일도 좀 급락하거든요. 네. 독일 증시가 지금 얼마나 빠지냐면 차라리 이거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독일 증시가 2.7% 하락해요. 2.7%. 근데 독일 증시를 잘 보시면 독일 자 요렇 이제 이게 뭐냐면 어제도 한 1.7% 하락했는데 오늘 2.7% 빠지고 있으면 어디겠어요? 지금 12,600에 있으니까 요 정도네. 지금 649 요 정도. 네. 여기 요 정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력들이 참 못된 게 현재 독일 증시가 요 정도에 걸쳐 있어요. 요 정도에. 네. 그러니까 전저점 근처에 있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나스닥 지수나 그죠? 유럽 증시나 다 전저점 근처에 갖다 놓고 깰려면 깨야 되는데 깨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사람 진을 쭉 빼놓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함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래서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도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럼 오늘 밤에 만약에 저 상태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시작을 한다면 어디 와서 또 그러겠어요? 여기 전저점 근처 가지고 내가 깰까 말까 막 이럴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바닥이냐 아니냐를 생각한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응? 얼마 전에도 쌍바닥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바닥인가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신경 안 쓰면 덜한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들 완전히 지금 아주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거의 이거는 뭐 이제 뭐 극한 체험, 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 훈련. 옛날 군대로 따지면 이제 어디요? 군기 교육대, 유격 훈련.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저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그 패턴 중에 가장 최악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사악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망이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놓는 거예요. 전문가면서 진짜 뭐 악재도 아닌데 이건 악재 재탕한 거거든요. 실제 악재가 아닌데 악재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에 뭐 코로나,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 뭐 일본 수출 규제, 그죠? 뭐 전쟁 위험, 그런 것들은 다 실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치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확률 20%, 30%, 많아야 40%, 뭐 그거 갖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독하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낮에 우리 현대랑 했던 얘기인데 잘 보세요. 약세장이다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죠. 나스닥도 폭락을 많이 했고 다우지수도 폭락을 많이 해서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약세장이 맞으면 거래가 그전보다 많아져야 되나요? 1번. 적어져야 되나요? 4번. 찍어보실래요? 네. 약세장이면 그전보다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나요? 1번. 아니요.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번. 적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죠? 네. 왜냐면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잘 보시라고요. 자, 이게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래량이 요만큼이었어요. 평균 보이시나요? 그죠? 대충 그냥 요 정도. 여기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 이제 터진 거래량이니까 그렇다 치고,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대충 색깔이 요 정도였던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요 정도였다고. 빨간색 선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다우지수 거래량을 보면 이만큼입니다. 많을 때는. 평상시에도 많죠. 기존에 비해서. 2011년도에 붕 떠 있었는데 이때도 거래량이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평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약세장이라면서. 근데 작년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작년보다 올해 거래량이 더 많다니까요. 원래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세장이라고 막 하는데, 심지어 약세장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작년보다도 많고 여기보다 당연히 많고. 이게 뭔 약세장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들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HTS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어디 돈 주고 안 봐도 된다니까요. 거래량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약세장이에요. 약세장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고 그러면은 외식 같은 거 안 하겠죠. 그럼 식당 가면은 횡한 거예요. 약세장이 뭐냐, 경제 용어 어려운 거 얘기 안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약세장이 뭐예요?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짜장면집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테이블이 텅텅 비었다고요. 그게 약세장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근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세장입니까? 에이, 다우지수만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냐. 나스닥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예? 지금은요 대충 봐도 훨씬 많잖아요. 이게 무슨 약세장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한데,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약세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네.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이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여기 발바닥에서 하루아침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세력이 매집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니까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모은다니까요. 말 안 해주고. 네. 거래가 많잖아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아무리 해드려도 답답하시죠. 왜냐하면 내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왜 이럴까요? 왜 그러긴요. 정부에서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 정권의 잘못도 있고 현 정부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팔랑귀들 있죠. 팔랑귀. 뭐 얘기하면은 막 금방 속는 사람들. 그죠? 네. 팔랑귀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팔랑귀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죠? 팔랑귀예요. 왜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다 믿으시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욕하면서. 응? 근데 믿으시잖아요. 경제 뉴스. 이상하게 경제 뉴스나 믿어요.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많아요. 누군가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코스피 지수 보실래요? 코스피는요, 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래량이, 낮에 했던 얘기예요 우리. 이만큼인데 지금 보면 옛날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코로나 터지기 거래량이 이 정도였죠. 지금 돌아왔다니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했었잖아요. 최근에도 여기 이래서. 지금은요 거래가 없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네, 주린이 동학 개미, 네, 동학 개미가 아니라 동학 난민 됐어요. 난민. 다 몰살당했습니다. 거의 몰살당했어요. 아, 저도 주린인데요. 주식 한 2년 3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주린이 아니에요. 최소한 1병 2등병 다음에 1병이죠. 그죠? 네. 1병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몰살당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 바닥이 언제 나와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심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다 떨어져 나가겠어요. 이해되시죠? 몰살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래량이 옛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서 지수가 아무리 급반등이 나와도 주린이들 당분간 안 들어올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아시죠?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차트만 봐도 이제 막 토하고 막 그럴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 돼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다 돼간다는 얘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도 아마 힘드셨을 거고.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그죠? 남의 돈 버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팔았어요. 아니면 뭐 해장국을 팔았어요. 그러면 해장국이나 짜장면을 드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죠? 네, 그분의 돈을 이제 나한테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돈 버는 건지 아세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어서 집어 던지고 손절하고 던져 나간 사람들 있죠?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남의 돈을 버는 건데 누구 돈을 버는 거라고요? 힘들어서 집어 던지는 사람들 있죠. 그 돈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잡고 그죠? 네, 그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힘든 건 다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짜장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서 짜장을 볶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양파라도 썰든지 아니면 손님한테 그죠? 서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캐시어 그죠? 네. 계산이라도 해주든지 뭘 해야지 그죠? 같이 일을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고 있는 이 길이 정직한 길이에요. 네. 피땀 흘려서 버신 돈 갖고 그죠? 네. 나중에 좋은 데 많이 쓰시면 돼요.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내 가족한테 그죠? 네. 돈 벌어서 내 가족한테 쓰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뭐라고요? 피땀 흘려서 노가다 판 가가지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거기는 시간 되면 돈 주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줘요. 네. 왜 안 주지? 나중에 한꺼번에 주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요. 어떨 때는 돈을 빨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고생하실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정당하게 아주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니까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와요. 내년에 또 안 올 것 같죠? 와요. 언젠간 와요. 이거보다 덜하냐 더하냐 그 차이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증시가 이렇게 해놨는데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거 맞고 개인들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반등 조금 나오고 또 전저점 오죠? 미치고 팔짝 뛰어요. 네.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변동성이 있을 거다.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단타 칠 거면 쳐라. 네, 왜 그랬겠어요? 휠 거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또 오늘은 좀 투매가 나왔지만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반등 나오면 또 단타 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난 스윙으로 갈 거예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스윙을 좋아했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서 단타 치고 싶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단타 치세요. 네. 저는 단타만 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수익은 좀 같이 하시면서 네. 단타만 치시면 안 돼요. 네.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드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라면 3끼를 그죠? 맨날 드셔보세요. 네. 몸이 이상해집니다. 네. 제가 해봤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변동성이 이제 계속 있을 테니까 네. 저기 전저점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시면 돼요. 단타를 치시든 물타기를 하시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러시아 증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나스닥 지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여태까지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끝날 때쯤에 러시아 지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걸 왜 잠깐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그래서 순간 증시가 폭락했어요. 왜냐면 미국이랑 유럽 서방 국가에서 뭐 했어요? 제재한다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순간 놀래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라가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이러고 있거든요. 러시아 RTS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3월달은요. 3월달은 거래를 정지를 좀 해놨기 때문에 크게 열리질 않았어요. 공산 국가는 이게 돼요. 일반 국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찍고 쭉 올라왔는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지점이 4월 2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월 말쯤에 러시아 증시가 쭉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증시 있죠? 중국 증시도 4월 27일쯤에 처음에 여기 3월 초에 급락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미국이 중국 보고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 그 얘기할 때 폭락했었어요. 경고성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당시에 중국이 상하이 그 다음에 베이징 공세를 했죠. 코로나 잡겠다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잘 보세요. 여기도 4월 20일 이후입니다. 4월 말쯤입니다.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즉 이상하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4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4월 말이 여기거든요.
4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집니다. 다우지수도 4월 말이 여기거든요. 멀쩡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보죠. 4월 말부터 떨어집니다. 느낌 오세요? 왜 둘이 반대 방향일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다 1번, 없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못 들어봤을걸요? 이상하죠? 러시아 증시랑 중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뉴스를 보면 어우 중국 되기 힘들고 러시아 망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죠? 정반대였다니까요. 아니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이 지금 똘똘 뭉쳐갖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나토 거기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부자 나라들 똘똘 뭉쳐갖고 러시아를 타도하자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 증시는 막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토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번에 회의할 때 중국도 적국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려서 하긴 했는데 중국도 이제 나토의 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죠? 유럽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뭉쳐서 부자 나라들이 이제 타도하자 그랬는데 그 이 증시들이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요. 계속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작 이제 자기들 건 떨어지는 거야. 미국 떨어지고 유럽 떨어지고 막 한국 떨어지고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대만 주소 보실래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처지가. 갑자기 막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중국, 대만 침공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여기도 보면 4월 말부터 전저점을 깨면서 후루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져요.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출장 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네. 대만으로 출장 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러시아 증시를 잘 보면 전쟁 터지기 전이 여기다. 여기쯤이거든요, 대충. 여기서 이제 음봉 맞아서 떨어진 게 여기고. 이게 뭐냐면 전쟁 전까지 지금 회복을 다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뚫고 올라갈까요? 그거보다는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랬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제 여기 올라갈 만큼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꺾일 것 같다. 그러면 여태까지 나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유럽 증시는 거꾸로 갔으니까 그러면 나스닥 지수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흐름이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어제 러시아 증시가 한 3%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4% 5%씩 급락을 또 해요. 그럼 여기 음봉 하나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살짝 꺾이는 게 맞아요, 여기서. 근데 그동안 반대 방향으로 왔던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거꾸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더. 이해되셨죠? 중국 증시도 올라오다가 지금 멈칫 거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음봉 맞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메꿨어요, 안 메꿨어요? 다 메꿨죠. 메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락하면서 만들었던 이 구덩이, 그죠? 이 구덩이를 다 메꿨거든요. 메꾸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저점을 깨진다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와요. 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꺾인단 말이에요, 살짝. 네.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러시아가 아까 4% 5% 떨어지길래 그러면 내일 중국이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변화가 와요. 요즘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환율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국제유가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죠. 잘 보세요. 국제유가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증시를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개인들이 견디기 되게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놨다. 약세장이 아니라니까요. 약세장이 아니에요. 근데 약세장이면 거래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그죠? 말이 안 되지. 네. 약세장이 아닌데 약세장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제. 근데 잘 보시면 뭐 망한다 맨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국제유가가 변화가 없어요. 100달러에서 12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희한하죠.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네. 그리고 그 정유사 잡아야 되고
정유사가 그런 정유사하고 어디요? 저 금리 있죠? 은행 여기 때려잡아야 돼요. 여기 두 군데. 천천히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천천히 올리고 빨리 내리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고 뭐 아무튼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네, 크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세요. 크게 움직이는 거 없어요. 외국인이 팔고 나간다고요? 웃기고 있네. 외국인이 진짜 우리나라 버려서 환율이 급등하면 솟구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네. 근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올리긴 하는데 그냥 어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매해요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긴 주시장보다 더 심해요. 더 애매하게 해놨어요. 뭐냐면 오르지 말아야 될 거는 정고점을 조금씩 갱신 건들고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야 될 거는 전저점을 톡톡톡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수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전저점을 깰 것처럼 톡톡톡톡 건드려 놨다니까. 아니, 차라리 깨든가, 그죠? 네. 반등 세게 나오든가. 그러지도 않고 톡톡톡 건드리는 거지. 네. 신경 긁는 거 있죠? 신경 긁는 거. 네. 그러니까 오르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죠. 근데 가든지 말든지 여기서 그냥 계속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잔신경만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러시아 증시 쪽이 이제 훅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눈에 보여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스닥이랑 정말 반대로 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었고 아까보다 좀 많이 들으셨나요? 네. 어제 그 뉴스 좀 보라고 제가 보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 뭐 빅쇼트 네? 얘기했었죠. 어제 그 뉴스 좀 보고 오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어제 얘기했어요. 네. 반응이 없으면 얘기 안 할 거라고. 네?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 찍어요. 이거. 협박을 해도 몇 명 안 찍으죠. 네. 네네. 네, 스리타이 주니어 어서. 자, 아무튼 네, 협박이 그래도 통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죠. 네. 어제 보여드렸던 게 이거죠. 이거 말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더 있어서 기사를 한 2개 더 찾아왔어요. 영화 빅쇼트라고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예전에 2007년,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이제 그거 토대했던 영화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공매도 쳐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공매도 쳐서.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술주, 가상화폐, NFT 포기해야 시장 바닥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저기 얘기인데 짧게 해드릴게요. 기술주, 가상화폐, NFT 포기해야 시장 바닥 확인 가능하다. 이 소리가 뭘까요? 어제 얘기했었죠. 한국말인데 이걸 번역을 해드려야 돼요. 이 기사를 대충 읽으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투자자들이 즉 개미들이 기술주와 가상화폐 대체 불가 토큰 블록체인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포기해야 시장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얘기가 뭐냐? 밑에 좀 더 읽어드릴게요.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광범위한 투자자의 무관심이야말로 이전의 경기 침체기 당시 시장의 바닥을 드러낸 요인이었다. 2002년, 1932년, 1974년도 마찬가지였다.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2002년을 왜 얘기했을까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T 버블 앞에서 IT 버블 뻥 터지고 나서 증시가 폭락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터져요? 9.11 테러 터지고 바닥이었어요. 바닥. 1932년은 언제 뭔지 아세요? 대공황. 100년 전에 미국 대공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터졌잖아요. 응? 전세계 대공황. 그게 터지고 나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게 1932년. 1974년은요. 오일 쇼크. 터지고 미국의 달러 근본이제 그게 폐지가 돼서 진짜로 돈이 쓰레기가 워렌 버핏의 말대로 돈이 쓰레기가 됐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게 1974년이에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전 세계가 크게 성장했어요. 이게 이 뉴스 기사를 대충 보시면 안 돼요. 1932년 대공황 터지고 나서 뭐가 있었다고요? 나중에 뉴딜이란다. 뉴딜. 네. 아시아의 뉴딜 정책.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 호황을 누렸죠. 원래 큰 전쟁이 터지면 그래요. 1974년 이때 주식을 했거나 뭐 저기 했으면요 떼부자 됐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재벌이 나온다고. 재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02년도는 뭐였겠어요? 그때 그 IT 버블 터지고 나서 이때부터 중국 그때 펀드 열풍 불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당시에 주식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했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은행에다 돈 넣어놨으면 저기 됐고 네. 안 좋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뭐가 필요해요? 광범위한 투자자의 무관심이야말로. 광범위한 투자자라는 걸 뭘 뜻하는 거겠어요? 주식만 포함된 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무관심이 언제 나올까요? 네. 엄청나게 얻어맞고 한 줌의 희망도 안 보일 때 다 포기하겠죠? 진짜 바닥에서는요 비명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들어요. 반등 나오면 이제 좀 하다가 또 떨어지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좀 지나면 조용해져요. 비율을 죄송한데 비율을 좀 듣게요. 비율을. 네. 돼지 있죠? 돼지 죽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보셨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개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개.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를 때려서 잡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다고.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네. 지금도 안 먹어요. 옛날부터 안 먹고. 저희 집안 자체가 개고기를 안 먹어요. 네. 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를 안 먹어요. 네. 그런 거 안 먹어요 저희는. 네. 저희 집은. 네. 근데 아무튼 옛날에 그거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실제로. 요즘에 그랬다가는 바로 그냥 잡혀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랬다고요. 웃긴 얘기인데 이런 얘기 다음에 합시다. 네. 아무튼 이제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진짜 바닥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소리가 안 나요. 언제 소리가 안 나는 줄 아세요? 신용 반대매매 왕창 나오고 바닥 찍을 때 있죠?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으시고. 네. 이해되시나요? 주변에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 말 없죠? 조용하죠? 그죠? 네. 조용하죠? 네, 바닥이에요. 네. 누가 제일 시끄럽다고요? 돼지가 누구예요? 네. 신용미수 풀로 때리고 그죠? 네. 요래저래 잔머리 많이 쓰는 욕심 많으신 분들. 욕심 많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돼지에 비유하죠. 네.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렇게 시끄러워. 그냥. 네. 옆에 있으면 죽겠어 진짜. 냄새도 나고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광범위한 투자자의 무관심이야말로 네? 그런 바닥이라는 얘기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말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더 있어요. 아마 이 기사 얘기하다 오늘 끝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이제 뭐라 써놨는데 대충 하시고 뭐 재고 물량이 좀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 기사를 그냥 읽으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네? 앞으로 안 좋겠구나.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그러면서도 이전의 경기 침체기 동안 수십 건의 증시 반등 사례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못 들었던 얘기를 하죠. 실제로 경기가 침체가 돼도 수십 건의 증시 반등 사례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증시 랠리를 보더라도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증시가 반등 나왔다. 그러니까 함부로 탔다가 물린다. 흥분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랠리거든요. 랠리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네. 사람들이 안 된다 망했다 그러지만 수십 건의 증시 반등 사례 즉 랠리가 있었는데 그러고서 많이 갔단 소리예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네. 놀라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그 소리 한 겁니다. 근데 뭘 버려야 된다고요? 기술주, 가상화폐, NFT.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메타버스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죠? 뭘로요? 메타 플랫폼. 보실래요? 정현들 죄송해요. 요거 좀 얘기 좀 하고요. 네.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건데 이게 메타 플랫폼이거든요. 뭐예요? 네. 옛날 페이스북 이름 바꿨어요. 여기 보시면 뭐 회사가 어쩌저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폭락했었죠. 네. 작년 올해 2월달에 그죠? 마치 우리나라 무슨 카카오나 네이버 나가 떨어지듯이. 근데 잘 보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식을 보시면 비싼 시기에 이 네이버 카카오도 떨어졌는데 네이버 보실까요? 보세요. 주르륵 떨어졌는데 어때요? 거래가 줄었죠? 평균 얘 앞에보다 거래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카카오 보세요. 네. 저기 테마주는 뒤에서 김 실장님 얘기 많이 해주실 거니까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돼요. 네. 카카오 보세요. 오늘은 확 뛰죠? 거래가 풍성했는데 그죠? 네.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메타 플랫폼 옛날 페이스북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폭락을 했으면 거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앞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뭔 짓 하고 있는 걸까요?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형님들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나스닥 다우지수 거래량이 줄었냐고. 안 줄었어요.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네,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페이스북이죠. 일론 머스크 저기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괜히 인수했겠어요? 요즘에 네이버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많은 것들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 메타버스 세상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시지만 그 세상이 열리면 여기서 할 일이 많겠죠. 네. 앞으로 이거 많이 갈 거예요. 이 짓을 이 짓을 이 난리를 지으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 폭락해 놓은 거 아세요? 뭐 넷플릭스 폭락한 거 안다 1번 찍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4번 찍어보시고 이거는 찍어보세요. 네. 알고 있어요 1번. 잘 모르겠는데 4번 찍어보세요. 모른다는데 차트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있으시죠? 네. 잘 보세요. 넷플릭스 어떻게 해놨는 줄 아세요? 네. 걸레 만들어놨어요. 너덜너덜하게 해놨어요. 아주 그냥 700달러 여긴 160달러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4분의 1토막? 네. 너덜너덜하게 해놨어요. 이게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냥 가상현실 세계 뭐 그런 건데 그죠? 네. 그보다 더 저기 뭐 상세하게 설명해드려야 되겠죠? 대충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NFT 저런 세상이 열리면 지식, 재산권, 그죠? 뭐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유권이 있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 MBC 만나면 좋은 친구, 요즘은 좀 이상해졌죠 MBC가. 근데 아무튼 IMBC라고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있죠. 이게 메타버스 수혜줍니다. 왜일까요? 왜긴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죠. 콘텐츠 소유권,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 넷플릭스 저작권 여기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많이 갖고 있겠죠. 그 나중에 이게 메타버스 수혜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이날 일찍 해놨어. 왜? 응?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라고 메타버스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로블록스라고. 아이고야. 앞에 고점 141달러 지금 20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7분의 1 동안.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거래를 보세요. 많아요. 많아요. 안 이상하냐고요 이게. 여기서 개인들이 삼성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전자예요. 네이버, 카카오도 수혜를 있겠지만 삼성전자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을 다 이렇게 너덜너덜 걸레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래가 많아요. 안 이상해요? 세력들이 여기서만 샀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그건 초짜 중에 초짜고 세력이 여기서 사요.
외국인 형님들도 여기서 산다니까요. 계속 사요. 올라가죠? 계속 사요. 예. 그 여기서 다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러잖아요. 사시라고 그냥. 우리나라 주식. 응? 바닥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죠? 응?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라고. 해외 주식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메타버스 게임주들 날라갔었어요. 이게 고점 찍을 때 우리나라 컴투스 위메이드도 고점 찍었다니까 이때. 아 이게 쓸데없는 거 뭐하러 얘기하세요. 뭐가 쓸데없어요. 그죠? 네. 다 연동돼서 움직인다니까요. 네. 근데 거래가 많죠. 자 다시 아까 그래서 누구예요?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버려라 뭐를? 메타버스, 가상화폐, 즉 4차 산업 관련주들이죠. 엄밀하게 더 깊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이런 거, 가상현실 뭐 블록체인 이쪽이죠. NFT도 결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산업 관련주들 잘 보라는 거예요. 다 두들겨 펴놨어요. 근데 거래가 다 많아요. 이게 어떻게 약세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약세장이에요? 약세장은 뭐라고요? 네.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를 약세장이라고. 이게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바글바글 거리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에버랜드에 그죠? 네. 놀이기구 앞에 줄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버리면 바닥 짚고 이제 많이 올라올 거다. 그 소리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금리 인상에 이거에 빠져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죠. 금리 인상 되면 나 대출 받은 거 많은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 떨어질까봐,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올라갈까봐, 그죠? 전세 대출 받은 거 집 갖고 있는데 이제 집은 4명이지만 소유는 아파트 소유는 누구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은 그죠? 네, 그건 은행 거예요. 명의는 4명이지만 그죠? 네. 무슨 일 생기면 내 자식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가져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까 그 앞에 기사에는 그 기자가 그걸 안 써놨어. 네. 금리 인하 얘기합니다. 지금 양적 축소 얘기하죠. 이 사람 양적 긴축을 안 할 거다. 금리 인하하게 된다.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 말고 이걸 보세요. 이게 기자들이 쓴 게 다 틀려 조금씩.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다 썼더라고.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아까 그 사람이에요. 이 억만장자가 금리 내려갈 것.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말고 이제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UBS. 여기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올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7월 1일이니까 미국 금리 인하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맨날 상추값이 얼마 올랐고, 예? 계속 그 얘기만 하죠. 오른 것만 얘기하죠. 그거 아세요? 올리브 오일하고 포도주 가격은 안 올라가는 거. 그런 기사가 거의 안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나와. 그런 거. 자극적인 거, 그죠? 네. 금리 인하 얘기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론에서는. 그리고 개인들 보고 자 본인들이 선택하셔라. 응?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해서 좋은 선택을 해라. 물론 우리는 이제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계속하면서, 그죠? 네. 앵무새한테 말 가르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택은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언론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빠지고, 여러분들은 속아서 가난해지고, 네. 다 뺏기는. 네. 금리 인하 얘기는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실제로 금리 인하 얘기 나옵니다. 이 상태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요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려요. 네? 못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면 또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예. 금 양적 긴축, 양적 그 축소하던 것들을 이제 다시 멈추고 상황 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전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금리 인하했었어요. 금리 인상하다가 인하하고 막 그랬어요. 상황 봐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거를 앞으로 내일 모레, 내년, 다음 달, 2년, 3년 뒤에를 다 판단하세요. 시간 지나면 좀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러시아 전쟁도 안 터질 수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지금 금리 인상 계속할 것 같죠? 저러다가 3, 4개월 뒤에 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니 금리 뭐 계속 올릴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따져요. 그냥 불쌍한 분들이에요.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하다가 왜 인하를 했겠어요?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직업이 대부분 직장인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만 받았던 전업주. 이거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정해진 날 월급 받는 게 익숙하거든. 딱딱딱딱. 그러니까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이것도 그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고치셔야 돼요. 무조건 딱딱딱딱 그냥 말일날, 25일날, 20날 카드값 나가고 월급 들어오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진 생활. 그거 하신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해요. 자기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갇혀서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져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이 주식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 오래 해서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근데 직장인들이 보통 그래요.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잘 알거든요. 다음 달에 이만큼 들어오겠다. 잘 안 돼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생활 한 30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주식하시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좀 뭐 개인 사업 하신 분들은 그냥 개인 장사라도 하신 분들은 좀 나아요. 네. 융통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전업주부 생활만 하신 분들은 융통성을 좀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걸 좀 바로 잡으세요. 네. 벌써 또 9시 다 됐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잠깐만요.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또 없어서 요거는 이제 핵심만 얘기할게요. 어제 그 얘기했었죠. 자연광경 모엔즈 그거 얘기해 드린다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네. 거의 바닥 나왔다. 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하고 안 들어오고 버리면 바닥 나온 거 맞다. 폭등 나올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 내년엔 금리 인하할 거다. 이해가세요?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근데 저거를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가 심하죠. 어제 했던 얘기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핵심만 얘기 끝낼게요. 시간이 되면 내일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잘 들으세요. 네. 낙폭과대 관련주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낙폭과대가 심하죠. 지금 다 심한데 그 종목이 어떻게 다시 올라올까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올라올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 종목이 이제 정말 어떻게 회복될지 궁금하시면 어디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가갖고 저기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진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어디 종목 토론방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차트 있죠? 네, 컴퓨터로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컴퓨터 HTS 가입 그거를 이제 켜서 거기서 차트를 제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 지수 잠깐만 주가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연광경 자 보세요.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왜 힘들어요? 패닉에 빠졌으니까.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힘든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어떻게 올라올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내 그 종목 과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과거. 네? 과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언제냐? 2020년 3월달 아셨죠? 여기서 써드릴게요. 2020년 3월달 이때 패닉 왔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19년 8월달 요거는 종목마다 약간 다른데 요거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참고하시고 2018년은 10월달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2011년 9월 말 10월 초 요때 차트를 보세요. 아주 박살나 있었을 거예요. 요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는 버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건 뺍시다. 애매하니까 이거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진짜 눈물도 안 나올 만큼 그냥 뭐야 이거 할 정도로 확 내려왔을 때가 있어요. 요번에 시총 반대면이 많이 나왔죠? 네. 이때 시총 반대면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 이거를 바꾸죠. 자연광경이죠. 자, 잠깐만요. 보시면 2020년 3월달이 어디예요? 여기겠네요. 그리고 여기쯤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달 여기 폭락했을 때. 그리고 2011년 어디니 여기. 이때 아수라장이었어요. 2011년도 여기 보면은 아이고야 그때는 뭐 그냥 김정일도 죽고요. 아주 아수라장이었어 그때. 6,000원, 5,000원 하던 게 세상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2,000원 찍었어요. 2,000원. 3분의 1 동안. 희망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도 혹시 갖고 있는 차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나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끝난 것 같아요. 끝나긴 뭘 끝나요? 응? 용가리 불품 듯이 그죠? 확 올라오는데 2000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 안 하죠 그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죠. 네. 2018년 10월달 3,000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0원까지 갔어요. 자 똑같죠? 3분의 1 동안 희망이 없어 보이죠? 이거 뭐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러면은요 다 끝나요. 전저점 다 깨지고 자연과 환경이라 그러더니 진짜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이러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와요. 얼마 안 나온 것 같죠? 여기 2,000 얼마인데? 네. 여기 대비 2배 올라와요. 정말 고점에서 그죠? 술 한잔 드시고 술이 안 깨서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해결됩니다. 올라온다니까요. 물론 이제 세력이 버린 거는 안 올라오겠지만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겠지만 아무튼 세력이 좀 개입이 돼 있으면 올라가요. 올해 1월 달에도 너덜너덜하게 났을 때 이것도 3분의 1 토막 아니에요? 유명한 주식이에요. 3분의 1 토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엄한 거 보지 마시고 본인 종목들을 살펴보세요. 아셨죠? 한 3개만 보세요. 2011년 8월 그 다음에 2016년 2월달도 괜찮아요. 2016년 2월달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2016년 2월달 그 다음에 2018년 10월달 2020년 3월달 이때 개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네. 지금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진 않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편안하실 겁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면서 눈치 보시면서 여기 종목 진단 의뢰하시느니 본인께서 스스로 살펴보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밑에다가 신용 잔고까지 넣어놓고 보면은 더 좋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면 저 종목은 2-3개 더 꺼내서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어제도 준비해놨던 건데 요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보세요. 아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고는 그거랑 이제 100% 똑같진 않은데 이 종목은 습성이 이렇구나. 예.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바뀌듯이 종목도 성격 잘 안 바뀝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죠? 네, 좀 아주 습하고 그죠? 네, 짜증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뭐 하신다고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뭐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차트 아까 보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내일은 낮에 그거나 보면서 쭉 한번 보세요.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오늘 여기 뒤에 김 시장님께서 이건 다렸거든요.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하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거 관련주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급등하는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나는 여러분들 심리 잡아주는데 치중을 하고 우리 김 실장님은 테마주 쫙 얘기하고 다 적어두세요. 네. 아셨죠? 네. 돈 많이 되시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네. 우리 모두 힘내자고 박수나 한번 쳐주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됐어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네. 체력이 관건입니다. 네. 편히 쉬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